오늘 가등기를 다 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볼 생각인데요. 먼저 가등기 개념을 보시면 가등기 개념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고요.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줍니까? 등기 안 해줍니까? 아직 안 해주겠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가 안 됐죠. 따라서 을은 등기 명의를 갖지 못할 겁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등기 명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했겠죠.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매매. 그렇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게 병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이라서 이 매매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범죄가 개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민법에서 적극 가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때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하지만 범죄가 개입되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것이 유효하다면 이 등기도 유효하게 될 겁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일부지만 대금도 먼저 지불했습니다. 일부지만. 그런데 소유권은 병이 채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을 보호할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임시 가짜를 씁니다. 임시로 등기를 하는 방법, 가등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죠. 두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본래의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걸 본등기, 본래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본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정확하게는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나타납니다. 다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났지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1순위고 이것이 2순위라고 한다면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을이 앞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만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병에게 해준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갑이 해준 등기와 마찬가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게 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을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니까 대항력 발생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것도 가등기가 가능해요. 세 번째 가등기를 한 다음에 무슨 등기합니까? 본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부동산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반대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근거로 한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자만 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에 물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이 본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을 취득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본등기 이전에 을이 갖는 청구권은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합니까? 이전에 해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 인정하는데요.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이 인정을 해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권리 변동은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변동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표현하고 처분 제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가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즉 물권 변동의 등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물권 변동은 요것만 변동이에요. 이것과 같은 건 요거예요. 이 보전은 물권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전 등기가 된다고 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 변동 어디 갔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변동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 네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변동과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 권리라는 표현이 있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 청구권 뭐가 있습니까?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과 반대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해제조건부 청구권. 반대 해석상 이러한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기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반대 해석해보면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는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는 해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확정된 청구권입니까? 미확정 청구권입니까? 네? 아니, 잘못 얘기했네. 유증을 할 때 발생합니까? 아니면 장래에 발생한 청구권입니까? 이건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왜요? 갑이 사망할 때 발생하죠. 따라서 유증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장래에 발생한 청구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래에 확정된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저기 써놨잖아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만약에 이것이 미확정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의 유증은 유언을 통한 증여이기 때문에 유언과 증여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그런데 우리 민법은 요 갑은 유증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증자는 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하는 방법은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반대되는 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로 간주합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확정된 겁니까? 미확정된 겁니까?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까? 철회가 불가능합니까? 철회가 불가능해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등기청구권은 확정된 겁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저 3번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유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서 미확정입니다. 사망했다면 철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입니다.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것들이 가등기 요건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 등기, 권리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 이렇게 둘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출제가 이루어져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관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서가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 결정은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등기하라는 임시가짜입니다.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결정. 이를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이라고 불러요.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결정. 이를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는데 재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민사소송법상 첫 번째 판결이라는 재판이 있고 두 번째 결정이라는 재판도 있고 세 번째 명령이라는 재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재판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법원이 내린 판단이에요. 법원의 재판입니다. 이 명령은 법관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법관.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둘로. 이때 이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재판인데요. 원고, 피고, 즉 대립되는 두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고, 피고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원고, 피고? 네,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부르고요. 결정이라는 재판은 원고, 피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법원에 뭔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이 바로 이 결정이라는 재판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도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재판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단독 신청이에요. 재판의 일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 출제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가처분이라는 문구가 있죠. 아까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그것과 혼란이 발생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은 단독 신청. 맞습니까? 여기 명령이라는 문구도 있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가등기, 가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법원의 촉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뭐라고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른 물건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물건을 취득하는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직접 갖지 말고 승낙서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대단히 잘 나와요. 외워두시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서가 있을 때 단독 신청. 촉탁이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 물건을 변동시키는 등기는 아니니까 직접 갈 필요 없이 승낙서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갑, 등기 권리자.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요? 네, 공동 신청. 가등기 권리자 을과 가등기 의무자 갑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요? 될 듯 말 듯 해요? 될 듯 말 듯 하면 돼요. 네. 이것도 예외가 출제됩니다. 단독 신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독 신청.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가등기 권리는 재산권이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아까. 재산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이 을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명의인 을이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을은.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혼자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 포기는 자유로워요.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됐다면 말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로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누굽니까? 가등기 의무자는 갑이죠. 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따라서 이 가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승낙서만 첨부된다면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기상 이해 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누구요? 갑을병?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도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굉장히 크게 좋아하겠죠. 그렇죠. 병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신청할 때 요 을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단독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등기와는 달라요. 다른 등기와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말소 등기는 갑, 을, 병 다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을을 빼고 갑병은 을의 승낙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 병은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랬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까? 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권리자의 차업은행위로 간주해서 직권 말소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거 볼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직권 말소. 왜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니까. 그렇죠. 손해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까 을이 먼저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직권 말소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고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이 전세권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아까 얘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다른 자에게 전세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당권 등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이 없는 자가 다른 자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요거만 출제되죠. 우리 등기법은 다 출제가 됩니다. 다 나와요. 두 번째, 여기다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의 가등기를 해줍니다. 전세권의 가등기.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써야 되겠다. 소이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본등기가 될 겁니다.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요? 가등기 시점. 그러면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그렇죠. 을이 취득한 건 전세권에 불과해요.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자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무권리자 처분행위인지 여부로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립이 가능한가.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양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양립이 가능합니다. 이 병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얘가 선순위, 후순위.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두 번째, 요 병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권자가 설정해 준 등기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거 양립이 가능합니까?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지상권, 전세권은 용의물권이고 물권이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답답해요.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건데. 물권이라는 것은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이 을이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얘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용의물권은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셨습니까?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여기 을의 전세권은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병의 지상권은 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양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직권말소 하겠습니까? 이건 직권말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저당권 등기.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왜? 소유권자가 해준 거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아니죠. 두 번째, 양립할 수 있습니까? 네?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이건 사용수익 권능, 이건 처분 권능. 겹치는 게 없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권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첫 번째는 소유권, 두 번째는 용익권,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담보권. 담보권 나오면 돼요. 네, 저당권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겠죠. 저당권 등기를 해줄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양립이 가능합니다. 병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전세권 등기.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양립 가능합니까? 이거는 처분 권능, 이거는 사용수익 권능. 겹치지 않죠. 따라서 이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직권말소하겠습니까? 직권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 등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합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직권말소합니까?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은 힘들겠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민법 지식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쉬운 내용이 돼버려요.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요거까지 보시면 가등기에 대해서 어려운 것까지 다 해결이 돼요.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니까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보셨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되니까 직권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점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것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보통 가압류 등기에 의해서 이게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요때 이루어졌다면,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이 가압류 등기가 요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요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가등기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가압류 등기와 가등기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가압류 등기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가압류 등기가 그냥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직권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나왔는데요.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이건 전부 다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뭡니까? 담보권, 그 다음에 전세권도 담보적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는 담보권이죠. 이 등기가 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 등기에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등기예요. 그러면 요 등기가 만약에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다 직권말소 돼야 됩니다. 문제는 이 등기가 가등기 이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등기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여기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요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는 겁니다.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말소하겠습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직권말소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네. 하나 더. 여기서 을에게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요 을은 가등기권자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않게 되면 요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집행권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판결서. 그래서 요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동시에 보전 소송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지금 요 채권자 이름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그럼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채권자 명의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의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자의 등기입니까?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등기죠. 따라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권말소 좀 어렵죠? 네,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425쪽. 425쪽을 보시면 87번을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매매 이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네.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한다. 여기 보시면 이 가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이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A에게 양도시킬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에 이전 등기할 겁니다.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도출됩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또 한 번 이전을 해보죠. B에게 가등기 이전 등기. 이건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의 부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병이다. 맞습니까?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의무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겠습니까? 여기서 등기 의무자는 갑이냐 병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입니까 의무입니까? 등기 의무자는. 얘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하는 자는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 되는 겁니다. 병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해야 한다.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것이 지상권의 가등기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와 지상권의 가등기는 같은 구에서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서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88번을 보시면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이게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에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3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단독신청. 단독신청.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3번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4번 가등기에 의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5번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 아니죠. 두 번째 양립 가능합니까? 네? 지상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외워봤자 본래 10월달 시험에서는 네, 이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거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427쪽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 시 농지증 첨부합니까? 농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로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 첨부한다고 했죠. 이때의 취득은 무슨 등기 형식?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이라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보는 등기원인 증서로서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한다고 했죠. 확정 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맞았습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해제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학교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가등기 신청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소유권은 본등기 시점에 넘어간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학교법인의 재산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따라서 허가서 필요 없습니다. 이건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재산이 본질적으로 속성입니다. 학교법인은. 그러면 재산이 소유권 학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재산이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줄어드니까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재단법인에서 재산이 본질적 속성인데 그게 줄어드니까. 근데 가등기만 했을 때는 재산이 줄어듭니까? 아직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어요.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2번을) 보시는데요. 92번 A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하였다. 2016년 3월 4일 가등기 시점은 2016년 3월 며칠? 4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년 10월 18일 본등기를 한 경우 2006년도 26년 10월 18일 여기가 2016년
10월 18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A 건물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1번 2016년 7월 4일에 한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겁니다. 2번 2016년 3월 15일에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이 가압류 등기는 2016년 3월 15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따라서 이 2016년 7월 5일에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직권 말소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가압류 등기 자체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할 겁니다. 3번 2016년 2월 5일 날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한 16년 7월 6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건 어떻습니까? 직권 말소합니까? 가등기 시점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등기죠. 따라서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4번 위 가등기 자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5번도 똑같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고 했죠. 정당 권리자에 의한 등기예요. 직권 말소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틀리라고 냈던 문제이긴 하지만 좀 자세히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3번을 보시죠. 93번.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써놨는데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가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네. 두 번째,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 등기 시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과목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이 돼서 암기가 돼야 돼요. 제3취득자이 아닙니까? 평. 단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승낙서를. 그러니까 지금 제3취득자의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민법이에요. 제3취득자. 저당권 등기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3번. 이건 좀 어렵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 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죠. 두 번째,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죠.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겠죠? 네. 그래서 이따 틀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판례가 만들어졌고요. 이를 따라서 등기 선례가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거는 아직 안 한 건데요.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가등기라고 딱 기록됩니다.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가처분이라고 기록을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등기법상의 제도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가 아니니까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직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셨고,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네.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보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5시에 끝내겠습니다.